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심플 리스트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한 이슈로서는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죠. 리스트에서 이터레이션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좀 특이하게 좀 알아봐야 될 콘스트 펑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트링 클래스가 있죠. 이 스트링 클래스를 리스트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심플 리스트는 아까 enum, exception이라는 그 enumeration 객체를 리턴하게 예외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ry catch 구문으로 예외를 가로채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플 리스트 int 타입으로 심플 리스트를 만들고 지금 이제 비어 있죠. 이제 만드니까 비어 있는데 이 get head를 하게 되면 get head는 exception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는 리스트에서 get head라는 것은 리스트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놈, 실제 데이터 제일 처음에 있는 놈을 달라는 건데 비어 있는데 줄 수가 없죠. 그래서 exception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볼까요? exception 어떻게 발생하는지. 네, 여기 보면 getHead라고 있고요. getHead를 찾아보죠. 네, 여기 있군요. getHead를 보면 어떤 타입을 리턴하게 있죠. getHead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왜 두 개 있는지는 이제 바로 좀 뒤에 있고요. 일단 밑에 걸 볼까요? 어떤 타입을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제일 앞에 놈이니까 뭐죠? p 노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다음 놈이 제일 앞에 놈이죠. 그 p 노드 헤드의 p 넥스트의 데이터를 리턴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즉 비어 있으면 empty list라는 예외를 던집니다. empty list는 여기 보면 exception 중에 1이란 값이죠. 이걸 던지게 됩니다. 왜 이 getHead는 exception을 던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함수는 이제 에러를 표현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exception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타입이라는 것을 리턴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타입이 여기서 뭐 에러가 나면 0을 리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int라는 데이터 생각해보자. int라는 타입인데 실제 데이터로 0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에러로서 0은 또 의미가 중복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타입에 어떤 user defined 클래스가 있다. 이 클래스의 객체에 0을 대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라미터화된 타입 자체를 리턴한 경우에는 에러가 났을 경우 이 실체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construct 있죠. construct나 distruct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나 distruct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어떻게 에러를 표현합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죠. 이런 경우에도 exception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쓰지만 안 써도 되는 경우에도 exception이 유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etHead가 비어있으면 아까 그 throw empty list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아까 어떻게 되었죠? 트라이를 해서 시도한 것이 캐치에 걸린다고 했죠. 캐치를 보면 exception이라는 것이 그 심플 리스트 타입 안에 이제 정의된 것이죠. 보면 심플 리스트 타입 안에 exception이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프 연산자를 써서 풀 네임을 줘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심플 리스트 int 여기 보면 int로 이제 파라미터 됐으니까요. int 타입 안에 있는 exception 이거에 e라는 객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exception 타입을 throw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e가 invalid false냐 혹은 empty list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처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invalid false를 쓸 때도 이렇게 qualified name이라는데요. 이런 걸 이게 클래스
클래스 이름을 주고 이렇게 써줬는데 안쪽에서 정의됐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캐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에서 궁금하시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S리스트 프로젝트 안에 보면 테스트하는 코드인데요. 여기서 캐치를 만약에 안 한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막으면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을 막으면 그냥 실행하는 거죠. 그냥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네. 실행하면 요런 에러가 뜹니다. 디버그 에러를 해주고 about program termination 이렇게 해서 요런 식의 에러가 납니다. 요런 식의 에러가 나오면 예외가 발생했는데 내가 캐치를 안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네. 예외 쪽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제 예외를 던지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서도요. 주로 이제 타입,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별 리턴하는 함수들 그리고 컨스트럭트, 디스트럭트에서 예외를 던지게 됩니다. 뭐 제일 좋은 코드는 예외가 안 나도록 잘 사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et 헤드를 하기 전에 get 카운트를 먼저 얻어봐서 카운트가 즉 하나도 이제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안 부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걸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잡아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터레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데이터를 차례로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get head position으로 시작해서 시작 위치를 얻은 후에 get next를 이용해서 포스가 0이 아닐 동안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예를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 리스트 int로 만들었는데 리스트에 add head 이게 제일 앞에 넣는 거죠. 앞쪽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add head는 구현이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할 수 있겠죠. insert next를 부르는데요. 어디 뒤에 부르겠습니까? 네, p node head 뒤에 제일 아까 빈 거일 때도 있는 이 가라 노드 있죠. 가짜 노드 요 뒤에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p node head에 헤드를 인자로 준 insert next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이 들어갔고요. 그죠? 여기 이제 node head고 이게 node tail이라면 1이 먼저 들어갔고 2가 또 add 해야 되니까 2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는데요.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면 포스란 타입을 놓고 포스는 변수를 놓고요. 리스트에 get head position을 얻어옵니다. 만약에 비어있는 리스트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근데 안 비어있으면 이제 이 밑에 y문을 돌면서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y문 안에서는 list.getNext를 포스를 인정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리턴되는 값이 리스트에 있는 값입니다. 처음에 2가 이제 리턴이 되고요. 이 포스 값은 getNext 함수는 잠깐 볼까요? getNext 함수는 이게 getNext 함수는 포스 값을 레퍼런스로 받습니다. 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포스가 이 함수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바뀌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getNext 안에서는 지금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getNext를 호출하고 나면 얘를 가리키도록 포스가 바뀌집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를 왔을 때는 getNext를 하면 1이 이제 리턴되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node tail이면 이제 끝이죠. 끝이면
포스는 널로 얘가 바뀝니다. 그래서 y문을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스트의 get head position과 get next를 쓰는 요 문장을 거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LFC의 리스트와 상당히 거의 똑같죠. 그거와 맞췄으니까요. 이런 사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const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const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함수 내부에 객체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getHead가 왜 두 개 있느냐, getNext가 왜 두 개 있느냐, 별로 틀리지도 않고 안에 구현을 보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근데 왜 두 개 있느냐?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const가 안 붙어 있고 하나는 const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const가 붙어 있는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는 const 함수다. 즉 뭐냐면 함수 내부에서 이 함수 내부에서 객체의 값, 즉 어떤 심플 리스트 내부의 어떤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는 변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정해주고 안쪽에서 멤버를 바꾸게 되면 멤버 데이터의 뭐 값을 바꾸게 되면 실제 신텍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줬으면 됐느냐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시죠. 이렇게 이제 dump list int에서 이 dump list int는 int 타입의 리스트, int 타입의 리스트를 인자를 받아서 이것을 get header position, get next 아까 봤죠?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프린트를 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를 보면 const simplist의 reference를 받았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얘기 또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걸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냥 심플리스트 int만 받는다. 레퍼런스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리스트 내용이 뭐 많겠죠. 이 많은 내용이 call by value면 이쪽이 들어오면서 카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뭐 10,000바이트나 20,000바이트 된다면 이게 함수로 콜출할 때마다 카피가 이루어지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카피를 안 하게 하려면 레퍼런스를 쓰든가 포인트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 그냥 레퍼런스, 이 콘스트 없이 그냥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 이 안쪽에서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쪽에서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바뀌게 해준다. 즉 콘스트라고 주게 되면 즉 call by value처럼 안에서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 얘를 호출하겠죠. 근데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내가 이 리스트 안에 내용이 안 바뀌기를 원한다. 호출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콘스트를 안 써주게 되면 이 안에서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는 거죠. 불안하죠. 그러나 콘스트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인자로 콘스트로 된 것으로 넘어가면 이 안에서는 안 바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콘스트로 받으면 call by value처럼 값은 여기서 있던 리스트가 변하지는 않으면서 함수 인자를 넘길 때의 오버헤드, 즉 값을 복사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주소만 딱 복사하니까요. 4바이트만 딱 복사하니까 call by value의 안전함과 레퍼런스의 오버헤드, 적은 오버헤드를 두 개 장점을 동시에 노는 겁니다. const, reference.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렇게 const reference로 리스트를 받아왔는데, getNext가 있는데요. 이 getNext 함수는 이렇게 const로 이 리스트를 받아왔으면 이 const로 받아온 리스트에서는 const로 정의되지 않은 const 펑션이 아닌 함수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getNext const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즉 요것만 있다면요. 요게 실행이 될 텐데요. 리스트, getNext 요 버전이 실행이 되는데 이것은 const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리스트 값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콘스트를 받아왔죠.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걸 정의를 안 하면 에러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콘스트 버전을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냥 레퍼런스 리스트를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 함수 콜 측인데요. 콜 측에서 이렇게 가면 안쪽에서 변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list.getHea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노드 헤드 다음에 가리키고 있는 이 첫 부분의 노드죠. 이거의 데이터인데 이거의 데이터를 getHead 어딨죠? 이거의 데이터를 지금 요 경우는 요게 실행되는 거죠. 요거의 데이터가 레퍼런스가 리턴됩니다. 그러면 이 getHead는 5를 주면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실행하고 나면 이 값이 5로 바뀐다는 얘기죠. 실제로 내부가 바뀌었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건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것이죠. 이렇게 const 펑션과 그러니까 const 안에서 변하지 않는 const 펑션과 아닌 것 즉 const x reference 이런 인자는 reference로 인자를 넘겨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const를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은 const 펑션이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 예를 보도록 할까요? 뭘 해볼까요? getNext를 한번 해볼까요? getNext에서 지금은 이제 컴파일하면 에러가 없죠. 근데 getNext에서 const를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빼고요. 뺐죠. 간단한 거 뺄까요? 요거는 정의까지 여기 있으니까요. getHead position도 const 펑션이죠. 근데 요거를 const를 만약에 내가 뺐다 이렇게 코멘트로 막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면 컴파일을 했습니다. 에러가 났죠? 에러 내용이 뭐냐면 보면 const 에러 내용이 좀 긴데 getHead position에서 에러가 났는데요. const 클래스 cpp 알고 심플 int를 이걸로 바꿀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const 그로부터 그냥 레퍼런스를 바꿀 수가 없다 이러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 있죠. 이거 const로 이 리스트를 받았는데 const 펑션이 아닌 것을 여기서 부르니까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onst를 const 아닌 걸 부르더니 const로 들어온 이 리스트를 const 아닌 걸로 바꾸려고 좀 시도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에러가 난 거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고요. 이걸 해주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뭐 저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다음에 이제 string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 앞에서 이제 string이라는 아주 유용한 문자열을 다루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요. 이 string 클래스를 리스트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군요. 보면 심플 리스트에 스트링을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복잡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이 있는데요. 이 cpp 파일은
컴파일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오브젝트 파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아까 이 리스트 s리스트라는 프로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링크를 시켜야 스트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이런 오브젝트 파일을 바로 링크하는 것보다는 이 오브젝트 파일 여러 가지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아서 어떤 도서관처럼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브젝트들의 집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스트링을 이제 처음 넣는데요. cpp_argo라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것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어떤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를 컴파일러 형태로 묶어놓은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명시적으로 링크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라이브러리 cpp_argo.library인데 이름이요. cpp_argo.library를 s리스트에 명시적으로 링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지금 보면 스트링이라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제공된 소스를 이렇게 소스라는 폴더 밑에 넣어놨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게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게 s리스트죠. 이렇게 같은 레벨의 스트링이 폴더가 있다.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까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new 프로젝트를 해서요. 이 static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 여기 이름을 주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cpp_argo라고 cpp_argo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제가 그걸 불러보겠습니다. 불렀습니다. cpp_argo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프로젝트에서 add to 프로젝트에서 파일즈에서 이 스트링 있죠. 스트링에 string.cpp와 string.header 이 두 가지를 string.cpp와 string.header 이 두 가지를 인서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컴파일 할 때는 릴리즈를 컴파일 하십시오. 디버그가 아니고요. 릴리즈를 컴파일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 cpp_argo라는 폴더 릴리즈 안에 보면 cpp 보이시나요? cpp_argo.lib이라는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스트링 클래스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면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전에 봤듯이 스트링의 헤드는 a 스트링 헤드죠. 이걸로서 이제 인클루드 해주고요. 프라그마 코멘트문을 써서 라이브러리 링크할 라이브러리를 명시를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면 이제 string.header include죠. string.header는 아까 그 이런 폴더 구조로 있다. 즉 s리스트와 s리스트와 스트링이 같은 레벨에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점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s리스트에 있으니까요. 점점 슬래시 스트링 밑에 a_string.h를 인클루드를 하고요. 프라그마 코멘트 립이라는 문장을 쓰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링크할 라이브러리를 명시를 한 건데, 이것도 점점 밑에 cpp_argo 밑에 아까 릴리즈를 컴파일하면 릴리즈 밑에 생깁니다. 릴리즈에 cpp_argo.lib 아까 그 파일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링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그마문은 비주얼 C++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유닉스 쪽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s리스트로 들어가죠.
들어가 보면, 예, 실제로 보면 include 이렇게 하고요. 예, 프라그마 코멘트문을 쓰죠. 이렇게 써서 쓰면 이제 컴파일 링크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스트링을 스트링 리스트를 만들어서 add, head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요.